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꿰뚫어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시장 또는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냈던 이제 보고서를 좀 더 뜯어볼 텐데요. 골삭에서 여전히 연착륙 순항 중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시죠. 골드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는 경로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좀 급락 상황이 있었던 것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포지션 급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침체 가능성보다는요, 경기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하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모두 다 이제 확인을 하셨겠지만은 미국의 실업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7월 소매 판매 지표 역시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증가율 지표가 나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주에 증시 매도가 좀 과도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금리 전망도 골드만삭스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3차례 남은 FOMC에서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지표가 또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9월 달에 50bp 인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은 결국은 25bp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 어느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까요? 생각보다 빨리 온 시장의 반등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주시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것을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전망을 종합을 해드리면서 시장의 반등은 올 것 같다. 하지만은 시기가 좀 불확실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꼽았던 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확신하기에는 지표상에 더욱더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많다라고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최근의 경제 지표에서 안도감을 굉장히 많이 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해석이 긍정적이었던 점이 굉장히 급진적인 이런 빠른 반등이 온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할 것이냐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첫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금리 인하 직전의 경제 상황 그리고 이를 대하는 시장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왜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침체 직전에 금리 인하가 나타났을 때는 증시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즉 경제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린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런 점이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시장이 지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침체 우려가 지금 완화된 것은 좀 긍정적이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확인할 지표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좀 주시할 만한 지표 제가 한 가지를 좀 꼽아본다면요. 머니마켓 펀드, MMF 그 초단기 자금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284억 달러가 더욱더 유입이 됐는데 이로써 잔액이 한 6조 달러 전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초단기 자금이 어떻게 본다면은 증시에 대한 대기 자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어떤 매크로에 대한 또 우려가 빗발친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 그러니까 증시에 이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하면서 이런 지표도 앞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봐야 될 것, 대선 판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쯤에 이제 포기를 했었죠. 근데 그 전에는 트럼프가 그래도 한 2%포인트 가량 바이든의 앞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꾸준하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해리스가 1%포인트 정도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뭐 IT 업종이라든지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이 잘 갔었는데 이런 증시의 지형에 혼동을 가져올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연동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조사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41%가 해리스가 경제 입장에서 낫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38%였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리고 누가 됐을 때 증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내용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특정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보고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8월 28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이를 앞두고 15개월 만에 최고의 주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전고점에 다시 한번 10% 이내로 진입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프리스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어요. 향후 엔비디아가 전망치를 계속 상회하는 실적을 수분기 동안은 계속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냈던 것이 현세대 호퍼 아키텍처죠. 이 제품의 수요가 강하다라는 점을 들고 있었습니다. 칩의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상승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우려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물량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7월 결산분기 실적과 그리고 10월 결산분기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각각 10억 달러 가량씩 비트,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제품 출하 차질과 관련해서도요. 내년 1월 결산분기에는 인도가 개시될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 어느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주가는 여기에서 더 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챗GPT 공개, 그러니까 2022년 11월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및 주가 반응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발표 시점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매출 서프라이즈 정도,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컨센서스를 얼마 정도나 비트를 했느냐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다음 날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요. 특징이 나타납니다. 즉 매출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타났을 때 이 주가의 상승세도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를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높아졌던 전분기 매출에 대해서 이거를 깨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실적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보다는 전분기 매출에 시장의 초점이 더욱더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다음 주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전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AI 대장주라는 그런 지위를 공고히 한 이후에는요. 실적 발표로 주가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오면요. 그 이후에 S&P 500 전체의 포워드 PR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확장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결국은 대장주가 하면 입증을 하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익을 못 내는 그런 AI 관련주들도 일단은 수익이 뭐 늘어나기보다는 밸류에이션 확장을 하면서 증시 전체도 순항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켓맨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